자, 오늘 해야 될 내용들은요, 저는 이제 국내 내용에 관련된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동안 이제 국제 관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주로 해왔었는데요. 오늘은 국내에 지금 다뤄지지 못했던 국내 관련된 얘기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어, 처음부터 기운이 많이 빠지네요. 네, 시작하자마자 여러분 이렇게 분노하시고. 근데 뭐 얼굴이 좀 작게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 서운하실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편하게 가시자고요. 아, 오늘 할 내용이 많습니다. 언제나 시간에 쫓기죠. 네, 3시 되면 절 누님하고 해야 될 방송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이제 방송을 끝내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협조를 잘 하셔야 돼. 네. 가끔가다 이제 여러분의 질문들을 게시판 채팅창에서 보고 제가 답변을 좀 피드백을 해드리면 참 좋은데 제가 방송을 하다 보면 채팅창을 못 봐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질문할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 해가지고 앞에다가 이걸 붙여가지고 채팅을 올려주세요. 그럼 보미 작가가 그 채팅창을 보고 그걸 맞춰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보여줄 겁니다. 그럼 여러분하고 쌍방향으로 대화가 가능한 방향에서 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되겠죠? 네. 산삼 드셨으니까 힘내. 일주일 지났는데 그거 한 3일밖에 약발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이제 따로 산삼을 추가 구매를 해가지고 꿀하고 술을 담갔습니다. 네. 여러분한테 자랑을 좀 해볼까요? 네. 다른 시간에 하려고 그랬는데 말 나온 게 여러분 물어봐서 내가 대답해 드리는 거예요. 요게 이제 둘 다 이 300g이거든요. 요거 그 300g짜리를 꿀에다 담근 거. 요거 이제 3개월 지나면 먹을 거고요. 요거는 씻기만 했습니다. 이 줄기까지 다 집어넣었어요. 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술을 담갔습니다. 네. 요것도 300g짜리인데 요거는 이제 6개월 후에 개봉해서 마실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5만 돌파를 하면 공개 콘서트를 한번 하겠다라고 공약을 제 마음대로 했었는데 지금 뭐 전혀 구독자 수가 안 늘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나 가능할 것 같아요. 그때 참석해 주시는 여러분한테 선물로 드릴까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의 계획을 생기겠습니다. 이거 아니더라도 매일 술 마시거든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본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입장에서 북한이 대놓고 이제 뭐랄까요, 볼멘 목소리를 내고 있죠. 탈북자 단체 이제 대북전단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담화문을 게재를 했습니다. 네, 노동신문에 게재를 했죠. 근데 이제 이 담화문을 게재한 주체가 바로 노동당의 제1부부장 김여정, 그러니까 김정은의 동생이죠. 김여정이 이와 같은 대남 그 담화문을 내가지고 이 대북전단 문제를 남한 정부가 성의 있게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 있는 해왔던 남북 간의 협약 내지는 협조를 완전히 무시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갖고 이제 남북 관계가 경색 단계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북한 씹기 좋아하는 우리의 보수 단체들이 남북 관계에 이제 잡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막 글들을 이제 써내놓고 있죠. 일단 이제 한 가지 부분은 먼저 중요한 부분을 얘기를 할게요. 그동안 대남 관계에 있어서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김여정이 어떠한 형태로든 본격적인 대남 관계에 있어서 이제 책임자로 전면에 부상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김여정은 판문점 회담이나 우리 대통령의 이제 평양 방문이 있었을 때 거기서 이제 그 밀접 수행을 하던 김정은을 밀접 수행하던 비서 같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그리고 뭐 진짜 그 여동생 같은 미소로 언제나 우리 대통령을 예우하고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이제 수행을 했다는 거 여러분들 기획을 많이 하실 건데 그 당시부터 방송에서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여인이 저 사람이 곧
북한의 2인자가 된다. 그리고 남북 관계와 북한의 외교 관계를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제가 이미 2년 전부터 여러분들은 쭉 던져왔어요. 결과적으로 지금 김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지금 북한의 2인자로서의 첫 번째 행보를 그러니까 남한과의 우리 대한민국과의 어떤 관계 정립이라 그럴까 이런 부분으로 이제 자기 위상을 보여주기 시작한 내용이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제첩국 사이소. 건강한 고향의 맛 화개장터 제첩국을 드셔보세요. 섬진강에서 직접 잡은 활제첩을 가족 같은 넉넉한 인심과 정성으로 조리해서 넉넉한 건더기와 진한 국물 맛을 담았습니다. 010-8560-5265로 전화 주시면 송 작가의 고향 선배인 주인장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010-8560-5265 500g 2인분 냉동팩 10개를 5만원에 배송해 드리는데요. 부추와 풋고추를 곁들이시면 더욱 맛이 좋아진답니다. 010-8560-5265 화개장터 제첩 쿠쿠쿠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동신문에 실었다는 거는 북한에 있는 주민들과 기관지들한테 다 알린 거예요. 기관원들한테. 이제 앞으로 남북관계는 나 김여정이 주도해서 진행을 한다라는 거를 선언을 한 거고, 그만한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보여달라, 뭐 이런 투정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이제 대북 위협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보인다라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말하는 게 이제 금강산 관광 폐지하겠다. 지금 안 하고 있잖아. 뭐 폐지는 무슨 얼어죽을 폐지야. 더 이상 재개에 대한 진척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개성공단 철거하겠다. 이것도 말뿐인 거예요. 네. 철거하려고 했으면 벌써 철거했었지. 지난 4년 가까운 기간 동안 개성공단 안에 있는 장비들이나 시설들이 망가지지 않도록 북측이 인력을 동원해가지고요. 다 기계들 점검하고 닦고 관리 유지 보수하고 있어요. 재개될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폐지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남북 간 이제 한 라인을 끊었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네, 이 한 라인의 문제는 이제 정상적인 외교적인 소통의 라인이 끊긴 건 많습니다. 군사적인 부분 안에서 한 라인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제일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남북 군사 합의의 파기 가능성을 거론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거는 남북 간의 군사 합의 파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판문점 회담에서 이루어졌던 정상 간의 합의문 전체를 파기하는 게 아니라 남북 간의 군사 합의 부분만 파기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현재 이제 남북 간의 군사 합의 1차 내용은 뭐냐면 지금의 휴전선을 경계로 해서 향후 20km 안에서 군사적 도발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사적 도발을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일체 이제 총이나 이런 소총에 의한 사격을 제외하고 포라든지 미사일 같은 발사 실험이라든지 뭐 훈련 같은 것들은 전부 다 그 위로 넓힌 겁니다. 그래서 2차, 3차가 넓어지게 되면 이 범위가 이제 100km로 확대되고 또 남북한 전역으로 확대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넓혀 나가는 과정 중인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됐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제목에는 삐라라고 썼는데 찌라시죠. 대북전단. 이 대북전단의 문제를 잡아서 이제 문제를 삼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 지난달 그러니까 5월 31일이죠. 우리나라에는 탈북민 단체가 있어요. 자유북한 운동연합이라는 단체가 여기에다가 대북전단을 살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 김포 뭐 월곤면에서 대북전단을 뿌렸는데 전단 50만 장 그리고 책자 500권 그리고 1달러짜리 지폐 뭐 2,000장 2,000불이니까 뭐 200만 원 상당 되겠네요. 이런 것들을 20개 에드벨룬에 실어가지고 북한으로 날려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막지 않은 데 대한 그러니까 남한 정부, 우리나라 정부의 책임을 강력하게 항의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막아줘야 되나? 라고 하는 데 대한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막아줘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2018년에 그 평양 그 백화원 영빈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문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었을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당시에 송영무 국방장관 그다음에 북한의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거기에서 군사 분야에 합의서를 썼어요. 거기 내용에 보면 일단 군사적인 도발을 포함해서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정부 대 정부 차원에서 확성기 안 틀고 그리고 이제 삐라 안 날리기로 국가 대 국가로 약속을 미리 한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거를 민간 단체가 일방적으로 어겨갖고 보내버렸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걸 정부가 이걸 못하게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언론의 자유, 그러니까 말할 권리, 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뭐 헌법상의 위헌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탈북단체들이 이걸 강행하려고 해요. 근데 이걸 이제 물리력으로 행사해서 이거를 못하게 막을 수 있는 현재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거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북한 정부가 이 얘기를 강력하게 빌미를 갖고 나온 겁니다. 사실 이 대북전단이라는 게요. 원래 좀 근원을 보면 그 선교단체 같은 옛날에 이제 군사 냉전 시절 군사 시절에는 귀순을 위해서 이걸 많이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군인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귀순을 위해서 뿌렸는데 그 후로는 그 이제 민주정부 생긴 이후로는 사실상 이거를 정부가 관여해서 직접 뿌리지는 않고요. 민간 단체들이 많이 뿌렸어요. 근데 이게 이제 주로 종교 단체들이 이 일종의 선교 목적이나 구호의 목적으로 해갖고 처음엔 뿌리던 것들이 탈북민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단체를 조직하게 되면서 보수 우익 쪽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북한을 비난하거나 선동하기 위한 삐라로 약간 이제 내용이 변질된 거죠. 삐라를 뿌리려고 하면요, 이게 바람의 방향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추운 겨울철에는 북풍이 붑니다. 대륙풍이 불어서 북한 쪽에서, 그러니까 중국 대륙에서 바람이 우리 쪽으로 내려오죠. 이럴 때는 삐라를 뿌려봐야 북한으로 넘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5, 6월이 지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바다에서 이제 남풍이 분단 말이에요. 태평양이나 이런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역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요때 6개월이 삐라를 뿌릴 수 있는 일종의 이제 적기입니다. 그러니까 5월 달에 뿌리기 시작하면서 아마 이제 9월 한 중순까지 이런 방식으로 이거를 이제 뿌릴 수 그쪽으로 보낼 수 있는 라인이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정부가 자제를 권고를 하는 수준이었어요. 박근혜 때는 거의 방치를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자제를 권고하고 있는 입장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으로 이거를 금지하는 법안을 지금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보수 언론이라든지 북한 눈치 보기다. 북한이 그렇게 무섭냐라고 하면서 표현의 자유, 뭐 헌법상의 국민의 권리 침해 이런 것까지 끌고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권리 침해 아닙니다. 법적으로도 위협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이제 과거 얘기입니다만 2014년 같은 경우에 삐라를 뿌리면 그쪽에 고사포를 쐈어요. 그 날아오르는 이 풍선을 터트려가지고 그게 이제 내륙까지 안 들어가기 위해서 고사포를 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고사포 파편이 민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또 삐라를 뿌리면 그 뿌리는 지점에다가 직접적으로 원점 사격을 하겠다고 북한이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역 주민들은 삐라 뿌리는 걸 너무 싫어해요. 뿌리면 바로 저쪽에서 총격이 날라오거든, 총성이 날라오거든. 그러니까 불안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이걸 못 뿌리게 하게끔 청원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삐라 뿌리는 단체들하고 물리적 충돌도 일어나고 그런 경우들이 꽤 많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강행하는 의도는 사실상 이게 무슨 자기들의 신념이나 정치적인 이런 걸 표현하기보다는 북한을 자극해서 남북 관계를 안 좋은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 뿌린 비라의 내용은 이제 김정은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주로 뿌렸다고 하는데요.
얘네들이 뿌리는 삐라의 내용이 굉장히 저급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얘기들 정말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사진하고 이제 그 김정은 씨 부인이죠. 네. 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이설주? 예, 이설주의 이제 그 사진을 일본 AV 장면 사진에다 합성을 해가지고 뭐 이런 그 삐라를 만들어 뿌리고 그 박정희 3부자에 대해서는 이승만 박정희 부자는 아니지만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에 대해서는 막 신격화하는 뭐 이런 내용들의 삐라들을 집중적으로 뿌렸어요. 아마 그래서 박근혜가 그걸 차단 안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삐라의 내용들도 굉장히 이제 저급하고 뭐랄까요, 수준이 떨어지는 삐라들을 만들어서 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드벨룬이라든지 여기에다 인쇄물이나 이런 걸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뭐 한 20개 날렸다 그러면 1억 5천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도대체 이 돈이 어디서 만들어서 저걸 하고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아무튼 뭐 삐라 얘기를 너무 오래 했습니다만 아무튼 이 삐라를 통해 가지고 김여정이 대한민국 정부에 항의를 하기 시작한 거는 삐라 자체를 근절시켜 달라라는 1차적인 요구도 할 수 있지만 내가 앞으로 협상의 담당자이니 나를 통해서 얘기를 해달라. 그러니까 선언문이라든지 통지문 같은데 내 앞으로 내 이름으로 통지문을 보내달라라고 하는 요구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통일부가 됐더니 뭐 이런 데서 앞으로 이제 대북 관계 제안을 할 때 할 때 김여정이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포션 높게 줘야 되는 부분이 생긴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러한 그 대북 관계의 본격적인 시작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시작될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요거를 선점하기 위한, 그러니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일종의 이제 전략적인 강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미리 투덜대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협상에서 유리한 걸 얻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남북회담 자체라든지 그동안 그 평화무드 자체를 다 무너뜨릴 거는 아니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남북 교류가 실시가 될 때 이 안에서 좀 더 유리한 조건을 차지하기 위한 어떤 그 신호로 보인다. 오히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남북 협력에 대한 기대치가 크다라고 말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어떻게 여기에 대응하는가 하는 부분도 잘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이제 북한이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에도 문제가 있었고 돼지열병에도 문제가 있었고 했습니다만 그동안 인도적인 지원들을 전부 다 이제 거부를 했어요. 대내적으로는. 근데 이제 실제로는 거부가 아니라 알리지 말고 달라라는 내부적인 요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네들이 이제 아예 방역할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는 없다라고 주장을 했단 말이죠. 코로나 감염자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 아직도 북한인데 이미 이제 평양 지역에 만연해 있고 그것 때문에 김정은이 피신을 해갖고 지금 공식석상에 몇 달 동안 안 나타났던 것도 사실인데 아무튼 그러한 과정 중에서도 국제기구의 협력이나 지원은 받아들이면서 남한에 대한 협력을 직접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알기로는 민간단체를 통해서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지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걸 비공식적으로 하자고 하는 데 대해서 우리 정부가 거절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 더 이상 믿거를 안 해요. 문재인 정부는. 왜냐하면 이미 이제 미국이 연말까지 이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완전히 손을 떼고 있는 걸 알고 있고 그동안 북한이 우리를 빼고 직접적으로 미국이랑 협상을 해서 우리를 들러리로 끼워 넣어서 삼각관계를 만들고자 했었던 의도 자체가 이제 완전히 무너져 있기 때문에 남한의 의존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상황을 알아요. 그 상황을 알면서도 뭔가 좋은 자기들한테 좀 더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일단 조건 없는 선지원이라는 조건을 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일단 달라는 거야. 그래서 인도적으로 뭐 쌀도 주고 뭣도 주고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전략을 이제 문재인 정부가 바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니라도 줄 때 있을 때 중국이나 미국에서 받을 수 있는 자신이 있었을 때는 쟤들이 좀 뻗대시게 나가지만 이제는 이제 얘들도 길들여야 된다라고 일종의 버릇 고치기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건부로 일을 건 겁니다. 이걸 해주려고 하면 개성공단부터 열어라. 아니면 이제 금강산을 통해 가지고 남북 이산 가정 문제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쪽에서 이것부터 해결을 해라라고 하는 1대1로 이 거래 조건을 맞춰가는 방식의 외교를 지금 우리나라 통일부나 문재인 정부는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 배경에 이렇게 강성으로 넘어가게 된 배경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부분은 뭐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찌됐거나 북한 내부의 권력이 김정은 1인 체제 하에서 이제 집단 지도 체제로 바뀌어가는 게 분명해 보이거든요. 이미 이제 우리 김여정이가 실제적인 2인자로 등극을 해서 현재는 이제 직책이 없는 2인자예요. 그냥 노동당 부부장 위치만 맡고 있지만 사실상 직책이 없는 2인자 자리를 차지했고 아마도 이제 조직부장을 맡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습니다만 뭐가 됐든지 간에 실권을 휘두르고 있는 상태고요. 옛날 실각했던 이제 그 고모부 장성택의 분에 쓴 김경희도 이미 이제 그 복권을 해가지고 자기 자리를 찾은 걸로 알고 있고 삼촌 오스트리아에 지금 40년 넘게 떠돌아다니는 삼촌까지도 들어와서 조만간 어떤 직책을 맡아서 전면으로 나오게 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김정은 단독이 아닌 백두혈통 김일성의 후손들이 전반적으로 당을 복수로 장악하는 방식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종의 이제 선대기죠, 줄대기죠. 어느 쪽 방향에 어떤 사람들하고 어떤 대화가 가능할 것인가를 우리 정부도 지금 탐색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실무자는 나야라고 치고 나온 사람이 김여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요 얘기는 요 정도에서 정리하고 기다려 봐야 돼요. 왜냐면 이제 대북 지원책이 나오기 위해서 또는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예산들이 필요할 거고요. 지금 이제 남북 관계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들이 예비비가 워낙 적고 앞으로 남북 관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유엔사라든지 주변국들하고 좀 얘기를 맞춰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한 대로 경제 제재 해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유엔 제재 부분, 미국의 입김을 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이제 잘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행히 21대 국회가 우리 이제 민주당이 압도적인 숫자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 법안들이 이제 만들어져 나가는 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보이지만 미국이란 걸림돌도 해결을 해야 되니까 점진적으로 이제 6월 이후에 본격화될 것으로 이걸 기대하면 됩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전시작전권 문제에 대한 가짜 뉴스들이 돌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도까지 전시작전권을 전부 다 이제 환수하는 걸로, 조기 환수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에 맞춰서 이제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연합소라고 하는 게 지휘소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미군이 주도해서 하는 지휘를 우리나라 군대가 이제 받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이제는 이제 주객이 바뀌어서 우리나라의 연합사령관이 우리나라의 참모총장이 미군 연합사령관을 동원하고 미군들을 지휘할 수 있는 이 지휘 체계의 운영 능력이 한국군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훈련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훈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말하자면 대장과 부하를 바꾼 한미 간의 위상이 바뀐 새로운 형태의 이제 군사훈련 시험들이 필요합니다. 이 전작권이 완벽하게 전환되기 위해서는 이제 미국 국방장관이 조건을 건 게 한국군의 초기 대응 능력을 구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북한군이 만일의 경우 쳐내려 왔을 때 초기 3일 이상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걔네들을 저지할 수 있는 초기 대응 능력이 있는가, 요거를 이제 확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런 전자권을 넘겨줬을 때 안보 환경이 적절한가라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여기 굉장히 애매합니다. 안보 환경이란 말이. 야당이 전자권이나 뭐 국민들이 전자권 반환을 안 받는다라는 명분을 줘버리게 되면, 야, 니네 국민이 싫다는데 왜 니네 정부가 이걸 달라 그래? 라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이걸 쥐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나 이제 미국의 그 공식적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하고 미 국방부, 매파로 불리는 딥스테이트로 불리는 군산재벌이 지배하고 있는 국방부의 의견은 한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남북 관계에 있어서 뭐 철도 연결 이런 데서 국내 이제 연합사가 반대 의견을 미 정부랑 반대로 내고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게, 미군은 한국에 계속 주둔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훈련들을 통해 갖고 우리가 능력을 검증해 줘야 돼. 야, 미군 여기서 포대 설치하고 이쪽으로 병력 이동하고 후방으로 빠지고 전방으로 옮기고, 이런 것들을 우리 지휘에 따라서 잘 조정할 수 있는 일종의 신뢰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요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안보 환경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북한의 비핵화가 선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후에 전자권을 넘겨주기 위해서는 딴 거 다 필요 없고, 북한이 핵 포기 내지는 비핵화를 통해 가지고 핵 능력을 완전히 검증받고, 거기에 대해서 이거를 핵전쟁을 실행하지 않겠다, 더 이상 핵 개발을 하지 않겠다라는 봉쇄봉인 조치로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사실은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죠. 충분한 협상이나 대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이 그냥 미국이 주장하는 대로 먼저 핵 포기를 한 다음에 협상에 임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그러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에, 과연 2년 안에 북한을 완전한 비핵화 체제로 전환시킬 수 있느냐가 이제 우리 정부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만일 이게 실패하게 된다고 치면 2022년도에 전자권에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합동 지휘 훈련, 그러니까 지휘관을 바꿔보는 이 훈련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중지가 됐어요. 이거는 뭐 미국의 고의적인 의도는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 미군 자체가 사실은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미군들이 다 균 덩어리잖아요. 뭐 함정뿐만이 아니에요. 주둔 기지에서 주변까지도 미군이 지금 여기저기서 코로나를 퍼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암암리의 보고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태원 사태도 사실은 용산 미군들을 이제 많이 의심하는 뭐 이런 얘기도 들고 있습니다만, 어찌 됐거나 지대 관리도 잘 안 되는 애들인데 걔들이랑 합동훈련을 어떻게 하냐 그래갖고 사실상 우리가 거부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하반기 때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 이걸 갖다가 보수 언론들은 한미 방위비 협상을 안 해줘가지고 그것 때문에 미군이 전자권을 안 넘겨주려고 그런다라는 방식으로 뉴스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강력하게 언론 중재에 항의를 했습니다. 이런 거는 언론 중재에 항의하는 게 아니라 바로 고소 고발각으로 들어가서 그냥 보상금을 확 때려야 되는데, 정청래 의원이 이번에 어떤 가짜 뉴스에 대한 보상안을 받은 내용을 위반을 했는데 3배더라고. 피해액이 산정이 잘 안 되는 상태에서 3배 이러면 안 되고, 정액제로 때려야 돼요. 한 50억쯤? 네. 가짜뉴스 한 번 날 때마다, 가짜뉴스라고 판정될 때마다 50억쯤 보상하게 되는 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지구의 허파 아마존에서 온 슈퍼푸드 NK 타이보를 소개해드립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타이보 제품들 음용하시고 그 효과 체험하고 계시죠? 브라질 정부가 인증한 정품 타이보를 가공한 신제품 NK 타이보 파우더 EX를 소개합니다. 이 타이보 20g을 고농축 동결 건조해서 2g을 한 포에 담았습니다. 물 한 잔에 희석시켜서 뜨겁게 또는 차갑게 취향에 따라서 간편하게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기존의 타이보 효과를 더블업 시킨 내 몸의 파수꾼 NK 타이보 파우더 EX. 검색창에 NK 타이보를 검색해보세요. 파켓몰에서도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NK 타이보
아무튼 이런 그 가짜 뉴스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이제 이달 월말에 진행하기로 했던 우리 이제 자체 군사 훈련을 어, 그 이게 뭐냐면 육해공 그 합동 해상 사격 훈련이에요. 네. 이 합동 해상 사격 훈련을 11일 날 정상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도발을 하든 삐라갖고 문제를 걸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그 문제 제기 있고 걔들이 항의인 거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군사훈련을 안 하거나 북한의 눈치를 봐서 북한한테 유리한 법안을 만들고 있거나 그러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해안에서 이제 이와 같은 합동 군사훈련을 그대로 예상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것만큼 우리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내에 들어와 있는 글로벌 호크들, 사실 이게 도입을 좀 미룰라 그러는데 에스퍼가 눈치를 까고 갑자기 돈도 다 지급을 안 했는데 현물부터 갖다 밀어는 우리 이제 글로벌 호크가 앞으로 한 5개월 후면 훈련과 정비를 끝내고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때 그 수준 가면요, 사실 우리는 거의 킬체인이 완료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일부 알고 계시는 그 탄두 중량 2톤짜리 현무포가 현재 실전 배치 준비 중이라고 하고요. 800km 날아간다 그래요. 2톤 정도의 탄두 중량이면 방사능이 발생하지 않지 거의 히로시마 떨어졌던 핵폭탄급에 가까운 엄청난 충격을 가진 폭탄들입니다. 이거를 실전 배치해서 깔아놓고 글로벌 호크로 보고 있으면서 이와 관련된 군사 감시 체제, 요격 체제를 갖춘다고 하면 앞으로 북한이 우리한테 함부로 군사적 긴장을 일으키거나 선제 도발할 이유는 저는 100% 없다고 생각합니다. 늘 핵무기 얘기 많이 하고요. 북한이 가진 미사일 무기 같은 얘기들 많이 하는데, 북한이나 우리나 사실은 무기는 갖고 있지만 눈뜬 장님이에요. 안대를 쓰고 있습니다. GPS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핵폭탄이 무서운 이유는 떨어지면 그 주변에 한 50km가 작살이 나기 때문에 핵이 무서운 것 뿐이지, 지금 원점 타격을 할 수 있는, 이웃나라를 원점 타격을 할 수 있는 GPS 정보를 못 갖고 있기는 북한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글로벌 호크를 띄우게 되면 그 글로벌 호크가 사실은 GPS 정보에 가까운 지역 요격을 할 수 있는 좌포를 제공해 줄 수 있거든요. 북한 전역을.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를 못 보는 상태에서 우리는 북한이 뭔가 도발했을 때 언제든지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올 연말이면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가 뭐 끝나는 거지. 사실 남북 대화는 군사 긴장 이런 문제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안 밟으려고 해서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는 거지. 치고 올라가 선제 공격해서 치고 올라가서 저거 밟는다고 하면 지금 도입되고 있는 F-35 40대라든지 글로벌 호크와 연결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현무 미사일들 1, 2, 3, 4 이 시리즈를 갖고 지금 북한하고는 감히 북한이 우리한테 대적해 보지 못할 만큼의 어떤 군사적인 압도적인 위험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공식화되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공식화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올 11월 이전에 어떻게든 군사 부분 협의를 확대하고, 지금의 이제 남북과 군사 긴장 부분을 완전히 확대하고 거기에 관련된 이제 비핵화에 관련된 구체적인 프로세스들을 진행을 할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면 됩니다. 지난번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을 확인했어요. 이제 더 이상 한반도에 정전은 없다. 이 선언으로 인해서 우리는 한반도 안은 이제 평화 어떤 게 정전 선언을 한 것과 마찬가지다. 다만 우리가 정전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국들, 당시 조약에 참석했던 이제 주변국들의 어떤 협약이 필요한 것뿐이,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는 정전을 이뤘다라고 한 만큼의 성과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에 조금 그 공백이 생겼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결렬 이후에 경백이 좀 1년 반 정도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새로운 파트너를 구성한 김여정과 우리가 좋은 결과를 하노이 그렇죠. 하노이죠.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베트남에서 있었던 그 협의 불발로 인해서 있었던 공백을 극복하고 우리가 새로운 파트너 김여정과 하반기에 남북 교류 협력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거다라는 방향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